2016년 7월 1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 한 분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신씨, 이분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중퇴,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어떤 기회로 필리핀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곳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신씨의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당신의 남편이 현재 위독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황급하게 필리핀으로 건너와 봅니다. 하지만 이미 신씨는 사망을 했습니다. 마닐라 호텔 한국인 사망 사건이라는 뉴스로 떠들썩했던 이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6년 7월 1일입니다. 마닐라의 한 호텔 방에서 한국인 한 명이 자살했다라는 신고가 필리핀 파출소에 접수가 됩니다. 당시 이 신고를 한 분은 또 다른 한국인 2명이었습니다. 당시 이 호텔에 즉 한국인 3명, 사망을 하신 신씨, 그리고 송씨, 그리고 전씨, 이렇게 한국인 3명이 한 호텔방에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순간 신씨가 권총을 꺼내서 자살을 했다고 신고를 하고 또 진술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전씨 성을 가진 이 한국분은 바로 사망하신 신씨의 직장 보스, 즉 사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이분이 모든 신고와 진술, 그리고 참고인 진술 등 모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익숙한 교민으로 오래 살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도 했지요. 이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놓은 자살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방에 같이 있었던 송씨와 전씨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씨는 자살을 한 것인가? 전씨의 진술에 의하면 신씨가 사업자금 몇 억을 횡령해서 카지노에 가서 이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날리고 그 죄책감에 그 사실을 털어놓고 본인이 보는 바로 앞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신문, 방송,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스스로 생을 놓을 뿐이 아니다. 사망 직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해서 보고 싶다, 잘 지내냐, 평범한 일상을 대화를 했다. 절대로 죽을 뿐이 아니다 라는 진술을 하고, 당시 사망하신 신씨의 주변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도 이 사람은 절대 카지노를 가는 사람이 아니다. 카지노에서 본 적이 없다.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항상 알뜰하게 항상 한국에 있는 가족들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건실한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진술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에서 이 3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신씨, 같이 있었던 송씨, 전씨에게 모두 화약 반응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3명 다 화약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송씨와 전씨가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화약 반응이라는 것은 손을 씻으면 사라집니다. 검출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죽은 자가 손을 씻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손을 씻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손을 씻을 수가 있죠. 이 점을 필리핀 경찰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전씨의 진술대로 사망에 이른 신씨가 과연 진짜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공금 수억 원을 날리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한 것일까요? 주변 지인들, 그리고 카지노, 마닐라에 있는 많은 카지노의 담당 직원, 그리고 매니저 등에게 이 신씨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무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의 모든 증언에 의하면 이분은
카지노, 도박과는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호텔에서 발견 당시만 해도 완전하게 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가 필리핀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긴 직후 바로 사망을 하는데요. 부검, 가족이 강력하게 부검을 의뢰합니다. 도대체 왜 나의 남편이 사망에 이르렀는가 해서 확실하게 부검을 해달라. 그리고 약물 검사도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옮길 당시에 양쪽 팔에서, 신 씨의 양쪽 팔에서 주사를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씨,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전 씨가 강력한 용의자입니다. 이분이 유가족이 의뢰한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하면서 번역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 씨의 부검에서 약물 검사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즉 약물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약물 검사를 주장했냐면은 당시 호텔 옆방이라든지 앞방이라든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무런 소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총소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자살에 이른다 혹은 싸움이 있어서 우발적인 사고였다면은 다툼 소리 혹은 말리는 소리, 야 왜 이래, 너 왜 그래, 하지마, 이런 소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음이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신 씨가 호텔에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마취 혹은 마약 등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약물 검사 주장을 했지만 이 전 씨가 이 부분을 빼버리고 부검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후 화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입니다. 사망을 하신 신 씨의 휴대폰을 이 전 씨가 가지고 있다가 아내가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즉각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신 씨 아내가 내 남편의 휴대폰은 어디 있나요? 했을 때 그때 슬그머니 전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신 씨의 아내가 의문을 가지고 이 신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 신 씨의 휴대폰을 검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사진이 그리고 카톡 내용이 지워진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사진을 지웠을까요? 복원을 해보니까 이 전 씨가 어떤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사진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 셋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휴대폰에서 유독 전 씨의 사격 장면 그리고 전 씨와 카톡을 한 내용만을 꼭 집어서 지웠던 것일까요? 과연 사망에 이른 신 씨가 지웠을까요? 혹은 이후 신 씨의 휴대폰에서 누군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진과 내용을 지웠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한 권총, 이 권총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총의 주인은 바로 전 씨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격자, 그 전에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항상 이 전 씨는 이 총을 꺼내놓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돼, 죽을 각오로 살아야 돼 하면서 항상 이 권총을 꺼내놓고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권총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단 신 씨가 자신에게서 권총을 사가지고 왔다, 나한테서 총을 팔아라 해서 팔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총으로 죽었다 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합니다. 과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이 신 씨가 항상 평범한 직장생활 그리고 항상 아내와 가족들만 생각하던 이 신 씨가 왜 권총을 구입을 한 것일까요? 필리핀 경찰에서는 당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송 씨와 전 씨에게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 신 씨 본인이 직접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진술에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반응에 아니요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99.9%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전 씨가 신주영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99.9% 거짓말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혐의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의심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이 송 씨와 전 씨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에 하나 전 씨가 신 씨를 살해했다면, 자살이 아니고 살해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신 씨는 자신의 직장 동료입니다. 부하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가진 돈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호텔방에서 죽이고 자살로 위장을 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동기 무엇일까? 여기서 또 다른 분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 전에 전 씨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민사업가 이 김 씨에 따르면 전 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 외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빚독촉, 투자자로부터 항상 독촉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씨가 이 투자자 김 씨를 불러냅니다. 한 식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변명과 어떻게 해서 투자금을 갚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어떤 필리핀 여성이 동참을 합니다. 동행을 합니다. 전 씨가 데려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계속해서 이 김 씨를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이 김 씨가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동행한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경찰이 덮칩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폭행, 강간 혐의로 이 김 씨를 수감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열흘 동안 갇혀있던 것이죠. 이때 전 씨가 투자자 김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김 씨의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범죄로 당신 남편이 감옥에 있다. 빼내려면 구치소에서 빼내고 이 사건을 덮으려면 3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있던 이 김 씨도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살아오신 교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는 지인, 자신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사건 케이스를 만듭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든 돈은 10만 페소가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고발을 한 그 필리핀 여성을 찾았는데 이미 사라지고 난 이후입니다. 고소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셋업이라고 의심을 한 김 씨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김 씨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일로 인해 신 씨가 희생된 건 아닐까요? 라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이 전 씨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됩니다. 이 전 씨의 부하 직원이 신 씨입니다. 죽은 어느 날 이 전 씨가 투자자 중에 한 분인 김 씨에게 셋업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 신 씨, 송 씨, 김 씨는 함께 이 셋업 작전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업 시도는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에게 변명도 해야 되고 김 씨에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신 씨가 공금을 횡령해서 카지노에서 모두 날리고 자살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투자금을 다 갖고 싶다. 하지만 부하 직원이 이 돈을 다 날리고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나도 망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모든 필리핀 경찰, 한국 경찰,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한국인, 교민들도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 송 씨의 증언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분 역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 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송 씨는 그 당시 한국에 가서 한국 경찰에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끝까지 아니라고 진술을 하지만 공범 혹은 주범인 전 씨가 필리핀에서 이 사건을 꺼내 필리핀 경찰도 이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재판에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가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수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중지 상태를 내립니다. 송 씨에게 기소 중지를 내리고 전 씨를 기다리는 것이죠. 올해 전 씨가 필리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이 사람이 전 씨가 신 씨를 죽였다라는 증거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받습니다. 그 이후 즉각 한국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추방 절차를 밟죠. 그래서 한국의 경찰이 필리핀에서 이 전 씨를 송환을 합니다. 함께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검찰에서 한국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구속을 해놓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이미 구속영장을 반려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중입니다. 전 씨가 신 씨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 씨가 스스로 자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 씨가 신 씨를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 법원, 한국 검찰, 한국 경찰이 이 억울한 죽음 혹은 이 불행한 사건의 진실을 4년 동안, 5년 동안 매일매일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유가족, 아내와 아이에게 진실을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채널T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들리는 유튜브 날로 먹는 방송 채널T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